한번 찍어볼까 봐요. 뭐? 개망했죠? 세팅 다 해놨는데 발로 찾지. 이면지 있으세요? 어? 저 노트를 안 들고 왔어요. 이면지 오케이. 필요한 사람 2명. 잔뜩 많이 갖고 오고. 어차피 많이 안 필요하니까. 자,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에요. 나 여기 나오냐, 동원아?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유전 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 알고 있냐면 DNA에 저장돼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바뀌어서 그게 형질로 나오는지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크게 이 단원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개괄적으로 봐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약간 전반적으로 봐보면 처음에 DNA가 어디에 있죠? DNA는 어디 있지? 핵 안에 있지. 근데 핵 안에 있는데 얘는 너무 소중한 원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핵 안에 저장이 돼 있고 이 DNA가 못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나오는 게 RNA예요. 복사를 쫙 해가지고 RNA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RNA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리보솜이 읽어가지고 얘를 단백질로 합성한다까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DNA와 유전자. 근데 이거 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 세포 분열 할 때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우리 학원에 와서 앞에 부분을 못 들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DNA나 RNA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본 구조하고 우리 그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꼬여 있어요. 오, 좀 잘 그린 듯. 그 다음에 이 사이가 염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NA의 이 염기 서열, 지금은 그냥 짝대기로 보이지만 얘네가 다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도 조금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DNA 위에 있는 염기 서열 중에 전부 다 쓸모있는 애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DNA 위에는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의미 없는 서열이 있고 또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의미 없는 서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DNA가 쭉 있을 때 한 번에 다 복사하진 않고요. 내가 1번 유전자만 필요하면 1번 유전자만 복사하고 뭐 2개 다 필요하면 2개 다 복사하고 2번만 필요하면 2번만 복사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복사하기도 힘들고 잘못 실수하다 옆에 있는 유전자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포는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좀 약간 자리를 띄워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 위에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쓸모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게 돼요. 유전자. 정의는 유전 정보가 있는 부분.
있고요. 이렇게 DNA가 그냥 핵 속에 풀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꼬이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이 단백질에 감겨서 똘똘 말려서 정리가 되게 돼요. 단백질도 현실 고증을 한번 해보면 8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백질 8개. 이런 식으로 똘똘 말려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또 한 바퀴 더 감싸지고 하다 보면 이 염색사라는 형태로 핵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요. 아무 일이 없는 시기를 세포 주기 중에 어떤 시기라고 하죠? 간기라고 하죠. 그래서 간기에는 염색사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렇게 또 실처럼 염색사라는 거, 실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것도 조금 꼬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응축을 해주는데 그때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염색체라는 모양이 되게 됩니다. 염색체는 언제? 분열기겠죠? 그리고 이 유전자 예를 들어 1, 유전자 2라고 하면 이 유전자에서 단백질 1,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라는 거죠. 유전자 1에선 단백질 1을 지정을 하고 유전자 1에서 단백질 2를 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 2에서는 단백질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전자 1이 뭔가 잘못되면 당연히 단백질 1의 모양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아예 합성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복습을 조금 해보면 DNA와 RNA 기본 구조가 뭐였죠? 우리 기본 단위 뭐라고 하죠?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산 동그랗게 생겼고요. 당은 오각형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DNA와 RNA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인산 부분은 둘 다 동일을 해요. 근데 당과 염기 부분이 DNA냐 RNA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이제 당은요.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사용이 됩니다. RNA는 리보스라는 당이 사용되게 돼요. 생긴 건 똑같이 둘 다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름이 달라요.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는요. 기억날까? 우리 염기 4가지 있었어요. 응? 구안이. 구안이 맞아. 타우린. 타우린 아니고 T로 시작한 건 맞아. 티민. 티록시는 호르몬이죠. 티민 또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었어요. DNA는 이렇게 있었고 이제 RNA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DNA랑 하나가 달랐어. 뭐냐면 이 T 대신에 U가 들어가게 됩니다. RNA에서는 염기 티민이 없어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네? 구악? 읽은 거야? 구악 꽉이네 꽉. 어쨌든 이렇게 염기가 구성이 되고 이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염기들은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상부 결합을 한다라는 점이 있었죠. 어떻게 상부 결합을 하냐면요. A는 항상 T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근데 RNA에선 T가 없으니까 U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G하고는 항상 C가 결합을 한다. 지금 이 짝대기는 결합수예요. A랑 T는 이중 결합하고요. G랑 C는 삼중 결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G랑 C가 많으면 DNA가 굉장히 딱딱하게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지 걔를 찢을 수가 있어. G하고 C는 삼중 결합이니까 결합이 세겠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하나 해보면요. DNA 가닥의 상부적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직선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제가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반대쪽 DNA 가닥에는 뭐가 와야 할까?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돼? G 맞은편에는 C가 와야 하지. C, C, T, T, G,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이번에는 이 DNA가 있고 맞은편에 RNA가 온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가닥으로 해봅시다. 아까 아이패드로 할 때는 이거 복붙해서 개편했는데 속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똑같이 이 RNA에도 C는 있죠. C, C 이 자리에 T가 들어가야 되는데 RNA에 T가 없으니까 여기 자리가 U가 되고 옆에도 U, G, 안돼 글씨가 구리잖아.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부 결합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DNA와 RNA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다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확대해보면 요 가닥 순서대로 써보면 G, G, A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 소린지 알겠어?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G, G, A.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인산이 위에 삐져나와 있고 이 골격이 당이고 아래에 있는 게 염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과 단백질. 단백질의 우리 단위는 그냥 정원아 여기가 보이냐? 살짝 옮겨야 돼? 네, 살짝 뽑아요. 수동. 아 모기 물렸나봐. 진짜 모기 물렸는데? 아까 나 잤단 말이야. 저 교무실에서 그때 물렸나 봐. 무방비 상태로 자다가 물렸어. 이거 뭐야? 이거 눈썹이다. 이래서 얘 눈썹 찍혔어. 아, 개웃기네. 자, 이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뭐였을까요? 아, 솔직히 에바지 이거 모른다고? 아미노산. 살았다. 너네 진짜 시연이 덕분에 살았다. 오늘 단체 엎드려 뻗쳐할 뻔했는데요. 아무도 시켜도 안 할 것. 야 엎드려 뻗쳐. 어쩔. 시키도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단백질은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하하하하
재밌네요. 야, 엎드려 뻗쳐. 세 가지 뭐야? 몇 가지였어? 20가지는 되지 않았냐? 20개 아니었어? 20개잖아, 20개.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하나하고 우리 요 결합을 뭐라고 했었지?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 그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그러면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끼리 결합해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 치면 요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쭉 연결된 구조? 바로 단백질이었어? 그쵸. 폴리펩타이드였죠. 단백질은요, 이렇게 2차원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얘는 꼭 입체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폴리펩타이드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의 성질대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접히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사진 한 번만 찍고 다시 또 지우고 내용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오늘 할 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기본이라니. 쉣. 이제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어쨌든 기본 요런 정보 말고 방금 앞에서 배운 거는 어쨌든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유전자가 뭔가 아까 유전자가 결핍되거나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유전자와 이거 처음에 이렇게 했나? 동그라미로 했나? 동그라미로 했어? 이거 중요하거든. 유전자와 유전 질환. 우리 두 가지 배우는데요. 하나는 아예 잘못 단백질이 접혀서 생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걸 배울 거고, 하나는 아예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생긴, 한마디로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서 생긴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군,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막 얘가 너무 복잡해서 얘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원래 적혈구 무슨 모양이지? 도넛 모양이죠. 근데 어떤 유전자, 염기 서열 하나가 잘못됐어요. 딱 하나가. 원래 뭐 ACCT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ACGT. 염기 딱 하나가 잘못돼서 단백질이 아예 다른 아미노산이 가져오게 돼요. 아미노산 자체가 하나가 바뀌면서 다른 단백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본 걸 그려볼게요. 이렇게 납작해야 되는데 염기 서열 하나 실수했어요. 염기 1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미노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자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진짜 난 모양처럼 생겼어. 그럼 문제가
문제가 뭐냐? 우리 이 적혈구 같은 경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 운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평평하게 있어야지 여기 산소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붙기에는 모양이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산소 운반을 별로 많이 못하고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엉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라붙어요, 자기네들끼리. 원래는 혈관 사이를 슬림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얘네가 납작하게 생긴 거거든. 근데 얘네가 설상가상으로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혈관을 막아.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빈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얘 자체가 산소 공급도 잘 못 해주는데 혈관도 막아. 큰일 나겠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요. 혈관이 막힌다. 이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약간 논외의 얘기긴 한데 이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이 그러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지. 근데 이 성질이 인기가 많은 곳이 있어. 지역마다 약간 다르거든. 우리나라에는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만 봐도 나 약간 숨쉬기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막 어지럽고 한 사람 없죠. 그러면은 어쨌든 빈혈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없다는 건데, 어떤 지역에서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이 많냐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얘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은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로 감염되는 건데 적혈구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잘 날씬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핵이 없어. 원래 세포는 다 핵이 있지. 근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 왜냐면은 핵이 있으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잘 못 지나다녀서 핵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쟤는 한 100일 정도 살고 한 번 만들어지면 죽으러 가. 조금 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얘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막 퍼트려지겠지. 혈관 타고 다니니까 엄청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이 걸린 사람의 적혈구는 금방 죽어. 그래서 말라리아가 감염이 돼도 뭐 옮겨 다닐 생각 없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는 게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보다 더 많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미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애를 낳으면 또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애가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도 잡종이 있어요. 진짜 정상 적혈구하고 이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일 경우 좀 더 오래 살죠. 왜냐면 빈혈도 조금 덜하고, 그렇지만 적혈구도 그렇게 생명이 길지 않으니까 많이 못 가고. 이런 거는 또 지역에 따라서 선택되는 종류가 다르다. 이건 논외의 얘기고, 내가 지금 써놓은 것만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41분까지 쉽시다. 우리 방금 전까지 난모형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페닐케톤류증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어려운데 페닐케톤까지 하고 뇨하고 증은 어쨌든 병이라는 거니까 무슨 소리냐면, 페닐케톤이라는 거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쌓이면 페닐케톤이라는 걸로 변해요. 어쨌든 단백질이죠. 근데 이게 오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우리가 그 오줌 배설할 때 단백질이나 이제 아미노산 같은 거는 나오면 안 돼. 여과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줌에까지 나오게 돼요.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이 페닐케톤류증이라는 건 페닐알라닌이라는
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를 분해해주는 분해 효소가 안 나와요. 얘를 분해시켜주는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만들어져서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안 만들어지면요, 이 페닐알라닌이 쌓여요. 그래서 쌓인 다음에 페닐케톤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문제냐면 이 페닐케톤은요, 뇌 발달에 큰 문제를 주게 돼요.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 페닐케톤 유증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식이요법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뇌 발달이 거의 끝나게 되면은 크게 식이요법이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효소가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걸 안 먹는 수밖에 없어. 이 페닐알라닌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는 동안 고기를 못 먹어요. 끔찍하지. 고기를 못 먹고 고기를 먹으면 그 페닐알라닌이 쌓여서 뇌 발달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클 때까지 뇌 발달이 완벽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식이요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른이 돼서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페닐케톤 유증을 가진 사람이 임신을 했어. 근데 그 임신 기간에도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정상이야. 그러면은 내가 먹은 고기를 아기의 그 조그만한 효소로 분해를 해야 돼요. 무리겠지? 무리겠죠. 그리고 내가 분해를 못하니까 그게 아기한테도 다 가겠지. 그럼 아기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페닐케톤 유증이야. 그럼 고기 못 먹지. 또 크는 거야. 그래서 되게 유전질환입니다. 이것도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물려져요. 유전이 되는 병이고요. 이런 유전질환들이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명중심 원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지. 이제 생명중심 원리라고 해서 굉장히 알고 있으면 유식해 보이는 그 뭐랄까요? 학문과 교양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과인 사람은 알아야 하고 문과인 사람들도 알아두면 나중에 대학교 교양 가서 좀 가벼운 수준의 생명과학 같은 걸 할 때 꼭 나오는 내용. 생명중심 원리.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 내용. 아까 한 거랑 똑같은데요. 이 DNA, 핵 속에 있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RNA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명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각각의 과정에 이름이 있습니다. DNA를 RNA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고마워. 전사. 그 다음에 RNA를 단백질로 합성하는 걸 번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DNA 자체가 핵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핵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번역은요, RNA가 이 핵 밖으로 나와서 그 세포 막 안에 세포 소기관 우리 배웠었잖아요. 막 있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 빈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세포질까지 나와서 리보솜이 번역을 하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그래서 이 번역 자체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누가 한다? 리보솜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 그러면 이 DNA와 RNA 안에 염기 서열의 우리 유전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암호화를 해놨는지, 우리는 그 염기 서열을 쭉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아미노산을 지정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 부호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 모스 부호처럼 띠딕 하면은 뭔 말 하는지 공부해야지 알 수 있지. 이 유전 염기 서열도 염기 서열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전 암호, 유전 부호? 유전 암호? 유전 부호 뭐라고 하고, DNA의 유전 부호하고 RNA 유전 부호하고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이름이 달라요. DNA 같은 경우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얘를 먼저 쓰지 말고 DNA를 쓰고 그 다음에 3염기 조합 씁시다. 그 다음에 RNA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면, 유전부호는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RNA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3개씩 끊어줍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위는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그러면 요 3개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는 거야. 이 GGG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이 하나 이렇게 딱 데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UCC라고 하면 그 UC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또 하나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쫙 연결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폴리펩타이드가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 보시면요, 159쪽에 보면은 유전부 해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표를 주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GGG에 해당하는 단백질은 뭐예요? 아미노산은 뭐예요? GGG. 159쪽에 있어요. 159쪽에 보면 표가 쭉 있습니다. GGG.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여기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CC. 세린. 그 다음에 AAA. 라이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개의 염기씩 묶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쭉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유전부호를 보고 공통성, 유전부호의 공통성을 볼 수가 있는데,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뭔 소리냐? 사람의 염색체라고 하나요? 사람이 유전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균에 넣어도 세균이 그 유전자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단백질을 만드는 메커니즘하고 그다음 세균에서 만드는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지. 둘 다 그 유전 암호 이 틀을 같이 쓴다는 거죠. 이 부해독표를 같이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합성되는 것이 세균 안에서도 똑같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보 체계의 공통성은 사람과 세균의 유전보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가 없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에서 지금 진화해서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세균의 유전부가 일치한다는 건 사람과 세균이 공통조상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지. 유전부 체계 같으니까 사람과 세균이 처음에 공통조상에서 시작이 됐구나. 공통조상에서 두 번째 진화하는 동안 유전부 체계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진화하는 동안 유전부 체계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전사랑 번역을 한번 실제로 해보고 끝나요. 별 내용이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호흡이 좀 길어. 이번 단어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조금 따라오는,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거 하고 이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예요, 세포. 잘 나왔어? 모기 있네. 있어요. 여기에 모기가 있네. 내가 물린 거네, 그럼 수업하다가. 있어. 나 이 분필 지우개로 모기 개 잘 잡아, 진짜. 헐. 이걸로 탕! 가만안도 걸리긴 하네. 옛날 학원에서 이 위에 모기가 없대. 창문을 열어놓는 학원이었는데 모기를 수업 40분 동안 한 10마리 잡아본 적이 있어.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근데 그 모기가 다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쫙 붙어있는 거야. 그때 이제 스킬을 획득했죠. 이 지우개로 모기 잡는 스킬. 손이 안 나니까 팍 잡고 또 막 벽에 그냥 던져 잡고 그랬어요. 수업하다 애들 물론 애들? 아니지, 애들이 물리잖아. 그럼 내가 지켜줘야지. 어떻게? 지우개로. 정의의 사도처럼 혼내줬지. 애들 막 물리니까 계속 막 집중 안 된다 그러고 막 또 핑계 댄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핵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핵 안에 뭐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그 DNA를 그려보면 맨날 이 염기서열 만드는 것도 힘들어. 아까 내가 썼던 거 한번 불러줄래요? GGG, UGC,
G까지 했지. 네. 이거는 G라고 해볼게. DNA니까 이렇게 U 대신에 T를 썼고요. 반대 가닥이 있겠죠? 반대 가닥은 너네가 한번 써볼까? DNA니까 반대쪽은 CCC A GG TT T A C겠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닥 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요. 하나를 가지고 온다기보단 이 사이를 벌립니다. 그 이 사이를 벌린 다음에 그 벌리는 걸 지금 그림을 못 가져오니까 나는 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와볼게요. 한 가닥, 이 DNA 두 가닥인데 그중 한 가닥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상부적으로 가닥을 합성하는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반대쪽에 이번엔 RNA를 합성해 볼게요. 지금 흰색은 DNA고 파란색은 RNA가 됩니다.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C 반대편에 G 그 다음에 UCC U 아니지 AAA죠. UUG 이렇게 있는 거죠. 요 상부적으로 RNA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RNA는 DNA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과정이 뭐라고? 전사. DNA에서 RNA 합성하는 거 우리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RNA가 밖으로 나왔어. 다음에 여기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보솜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 리보솜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버섯처럼. 그래서 그 버섯이 이렇게 갈라져서 RNA를 그냥 딱 물어요. 그리고 이 RNA 위를 리보솜이 지나가면서 이 서열을 읽는 거야. 어떻게 읽어? 3개씩 끊어서 읽게 됩니다. 그럼 3개씩 끊었을 때 우리 아까 GGG는 어떤 아미노산을 데리고 왔었죠? GGG. 봐봐, 다시 유전부 봐봐. GGG. 글리신. UCC는 세린. AAA는 라이신. UUG는 류신.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면 이제 얘가 접히게 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이 단백질이 형질 발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본 거고, 이런 식으로 리보솜에서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읽어내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흐름 이해돼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코돈 있잖아요. 코돈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 코돈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코돈이 되려면
일단은 세 자리가 있지. 3염기니까 이렇게 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염기가 몇 가지야? 첫 번째는 A, G, U, C 아니야? 네 가지지. 그럼 두 번째는 이거 무슨 카드 뽑기도 아니고 두 번째에도 똑같은 거 올 수 있죠. 그러니까 4, 또 4. 그러면은 총 64개의 코돈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64개의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려면 중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유전부 해도 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돈의 수가 아미노산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 통합과학 밑줄 긋시다. 책 밑줄 긋고 문제 풀 시간 좀 주고, 그러고 그거 합시다. 독립의 법칙. 자, 유전자와 단백질, 우리 DNA와 유전자는 보시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밑줄, 핵 속의 DNA의 저장.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 세포 분열 일어날 때 응축되어 염색체. 그리고 DNA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고요.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 저장. 그 다음에 유전자와 단백질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서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이 합성돼서 멜라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는 거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에서는 멜라닌 합성 효소 자체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멜라닌이 적게 합성되고 멜라닌이 부족해서 파란색 눈동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당연히 단백질의 차이가 생겨서 나타나는 형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보시면, 유전자 이상 생기면 효소가 결핍되거나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유전 질환. 효소가 결핍되는 게 아까 페닐케톤 유증이었고,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겠죠. 밑에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 보시면, 생명 중심 원리는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 단백질로 전달. 그래서 전사는 유전 정보가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 어디서 일어나냐?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번역은 R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 합성 으로 이어지는 거고, 얘는 리보솜에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전 부호 보시면,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배열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 부호는 DNA에선 3염기 조합이고 RNA에선 코돈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64종류라고 하죠. 왜냐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부호 체계. 왜냐면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뒷장에 이제 전사, 핵 속에서 이중나선 중 한쪽 가닥에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RNA가 결합. 이게 바로 요 과정이죠. 한쪽 가닥에 상부적으로 생긴 RNA가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밖으로 나오면 번역이 되는 거죠. 전사된 RNA가 세포질로 나와 리보솜에 결합한 다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되면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래서 우리 형질이 발현되려면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뒷장에 잠깐 넘어가 보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페닐케톤유증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서로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얘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을 막아요.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손상을 입힌다. 그다음에 페닐케톤유증 같은 경우에는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아예 잘못된 거죠. 안 나와요. 얘가 안 생겨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쌓이고, 그
그게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뇌조직을 손상시킨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발생 원리는 많이 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그 염기서열 하나만 다른 거 봐봐요. 원래 GAA여야지 파란 색깔 아미노산이 나오는 건데요. 옆에 비정상 헤모글로빈 보시면 GAA가 아닌 GUA로 바뀌었다고 다른 아미노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밑에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잘 운반하지 못하고 모세 혈관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57쪽 푸시고 숙제는 160부터 163이에요. 지금 한번 시간 남았으니까 해보고 3교시에 그거 할게요.